이순자 할머니의 삶은 언제나 자식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올해로 70대 후반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아들 박철수와 며느리 김미영, 그리고 두 손주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셨죠. 할머니는 29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철수를 키우며 모진 세월을 견뎌오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유산과 자신의 억척스러운 노력으로 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가게 문을 닫는 법이 없으셨죠. 오직 아들 철수가 남들처럼 번듯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철수를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셨습니다. 철수가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미영이라는 착한 며느리를 얻었을 때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꽃이 피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두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셨죠.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아낌없이 용돈을 주셨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은행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돈은 모두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어느 날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영이 할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나갔겠지만 그날따라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진지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셨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 아들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했죠. 할머니는 침묵 속에서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리셨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며 혹시 어머니께서 모아두신 재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평생 모은 재산. 그것은 할머니의 삶이자 자식들을 향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자신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식들을 믿어야 한다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몇 배로 갚고 평생 어머니를 잘 모시고 효도하겠다고 말했죠. 미영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설마 자신을 속일 리가 있을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너희들이 잘 된다면야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며 평생 모은 돈이니 아껴 쓰고 꼭 성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철수와 미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나면 이제 자신은 홀가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다음 날 할머니는 철수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모든 재산을 철수의 이름으로 이전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할머니의 마음은 묘하게 허전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은행을 나온 후 철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자신들이 어머니를 평생 잘 모실 테니 걱정 말고 편히 쉬시라고 덧붙였죠. 그 말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와 미영은 할머니를 모시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손주들도 할머니에게 애교를 부리며 재롱을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할머니에게 병원에 잠시 들러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자신들이 어머니 노후를 책임지기로 했으니 이제 건강도 챙겨드려야 한다며 미리 검진 받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죠.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감동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셨죠.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 철수는 할머니에게 잠시 의자에 앉아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접수하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접수처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가 사랑하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순자 할머니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접수 절차가 오래 걸리나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자 할머니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영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할머니의 마음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아까 아들과 며느리가 건강검진 접수하러 왔는데 혹시 접수 완료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직원은 오늘 이순자 할머니 이름으로 접수된 건강검진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건강검진 접수가 없다는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왜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할머니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 모든 재산을 기꺼이 내어준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버리고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시간, 3시간. 기다림은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할머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셨죠. 어둠이 내리고 병원 로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이 너희를 위해 무엇을 안 해주었단 말인가 하는 절규가 할머니의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할머니가 밤새 여기서 주무셨는지, 가족분들은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곳에 두고 사라졌다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할머니의 뺨을 스쳤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갔고 통장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물려준 대가가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이라니.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거리를 헤매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할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으로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잘못 키운 것일까 하는 자책감과 후회가 할머니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왔지만 할머니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기댈 곳을 찾고 싶었지만 세상은 온통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매다 할머니는 결국 한 공원 벤치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은 할머니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평온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땀 흘리던 시절. 어린 철수를 등에 업고 시장을 누비던 기억. 철수가 대학에 합격하고 결혼하던 날의 기쁨.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절규가 공원 벤치에 앉은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공원에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벤치에 몸을 웅크린 채 밤을 맞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겪게 될 고통스러운 노숙 생활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절망의 끝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순자 할머니의 노숙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차가운 공원 벤치와 지하철역 바닥은 할머니에게 유일한 잠자리가 되었죠. 끼니를 거르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 섞인 시선은 할머니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매다 보니 할머니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는 견딜만 했지만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배신감은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어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죠.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공원 구석에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죠. 차가운 벤치 위에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채소 가게를 운영하던 행복했던 시절을 꿈꾸셨습니다. 어린 철수가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던 모습.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할머니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와 빵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여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이 이미 할머니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할머니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자신이 이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혹시 괜찮으면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라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따뜻한 국밥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배에서는 참을 수 없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보다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돈이 없다고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자신이 대접하는 것이니 편하게 드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여성을 따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작고 아담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할머니 앞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허겁지겁 국밥을 드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후 할머니는 젊은 여성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정미소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에게 혹시 갈 곳이 없으면 자신의 식당에서 잠시 쉬어 가시는 건 어떻겠냐며 밤에는 추울 것이라고 따뜻하게 제안했습니다. 미소 씨의 따뜻한 제안에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의 식당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 주었죠. 할머니는 미소 씨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에게 자신의 식당에서 일이라도 도울 수 없을지, 설거지라도 할 수 있다고 물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제안에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마침 일손이 부족했는데 할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미소 씨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나 채소 다듬기 같은 간단한 일만 했지만 할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괜찮은지 물었고 따뜻한 차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미소 씨의 친절 속에서 할머니는 잊었던 온정을 다시 느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함께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에게 혹시 가족분들은 어디 계신지, 왜 혼자 계신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하지만 미소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재산을 물려준 후 병원 문 앞에 버려졌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미소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힘드셨을 것이라며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는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말라며 자신이 할머니 곁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소 씨의 진심 어린 위로에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공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 젊은 여인과의 만남이 자신의 남은 인생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요. 이순자 할머니는 정미소 씨의 식당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소 씨의 따뜻한 보살핌과 식당 일은 할머니의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하고 저녁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따뜻한 차를 건네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죠. 두 사람은 식당의 작은 주방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할머니는 미소 씨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잃었던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 덕분에 노숙 생활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어 식당 문을 닫고 홀로 남겨질 때면 자식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병원 문 앞에 버리고 떠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금 할머니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자식들이 자신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미련과 그리움도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을 완전히 잊은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할머니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하셨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동네 주민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씨네 사업이 요즘 그렇게 잘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돈을 엄청 벌어서 큰 빌딩도 샀다고 하더군요. 맞다고 그 집 며느리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고 손주들은 유학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비수처럼 할머니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물려준 자식들이 그 돈으로 성공하여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은 길거리를 헤매며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니.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에 대한 미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복수심만이 할머니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 있는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소 씨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를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은 후 미소 씨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혹시 자식들 때문에 그러시는지, 자신이 듣기로 철수 씨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돈으로 성공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까지. 미소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할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이건 정말 천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소 씨의 격앙된 목소리는 할머니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소에게 자신이 정말 잘못 생각했다며 그 아이들은 자신을 버렸고 이제 자신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용서는 할머니의 몫이지만 할머니께서 상처받은 만큼 그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소 씨의 말은 할머니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복수.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되갚아줘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천벌을 내릴지 밤새도록 고민하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 박철수 그리고 며느리 김미영. 너희는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할 이 복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갚아 주리라 다짐하셨죠. 할머니는 밤새도록 어떤 방법으로 복수할지 고민하셨습니다. 돈을 되찾아올까? 아니면 그들의 사업을 망하게 할까? 수많은 생각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깨달으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되찾거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들이 자신에게 안긴 상처와 배신감을 똑같이 느끼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하셨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미소 씨에게 자신의 복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할머니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그들을 용서하고 할머니의 삶을 사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소 씨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소에게 자신은 이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니 자신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복수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이 돕겠지만 할머니께서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소 씨의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식들과 달리 낯선 젊은 여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주다니. 할머니는 미소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와 미소 씨는 복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박철수 씨와 김미영 씨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인터넷 검색과 주변 탐문을 통해 철수 씨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체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주로 부동산 투자와 건설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큰 규모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이렇게까지 성공했다니. 할머니는 미소 씨에게 철수 씨 부부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소 씨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피해야 했고, 동시에 철수 씨 부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며칠 후 미소 씨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수 씨 부부가 진행하는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철수 씨 부부가 진행하는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의 허가 서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던 중 미소 씨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부지 인근에 오래된 마을 공동 우물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해 오던 곳이었고,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 부부의 건설 허가 서류에는 이 우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소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수 씨 부부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우물의 존재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건설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라고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와 미소 씨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소 씨는 우물 주변의 사진을 찍고 마을 주민들을 만나 우물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식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소 씨는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철수 씨 부부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정서는 관련 부처와 언론사에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와 미소 씨는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박철수 씨 부부가 진행하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가 불법 허가 논란에 휩싸여 전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마을 공동 우물의 존재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철수 씨 부부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고 사업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자식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의 씁쓸함도 밀려왔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그들은 아직 할머니께서 겪으신 고통을 다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복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또 다른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요. 박철수 씨 부부의 사업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불법 허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언론은 연일 그들의 비리를 보도했죠.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매일같이 회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철수 씨와 미영 씨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미영 씨는 초췌한 얼굴로 집 밖에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은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급히 돌아왔고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호화로웠던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의 식당에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겪는 것을 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끼셨죠. 하지만 동시에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자식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오기도 했습니다. 철수 씨 부부는 자신들의 사업을 망하게 한 배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의심했고 심지어 경쟁 업체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병원 문 앞에 버리고 떠난 후 단 한 번도 할머니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할머니는 그저 처리해야 할 과거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이런 태도를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할머니의 복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이런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복수가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 자식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 씨 부부가 미소 씨의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미소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미소 씨에게 자신들의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지 억울하게 당했다고 물었습니다. 미소 씨는 태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소 씨는 죄송하다며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는 미소 씨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철수 씨는 미소 씨에게 제발 도와달라며 이제 모든 것을 잃게 생겼으니 누가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려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례는 후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주방 문틈으로 그들을 훔쳐보셨습니다. 자신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아까워하며 버렸던 자식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돈을 제시하다니. 할머니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셨습니다. 미영 씨는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초췌하고 늙은 할머니의 모습은 예전에 단정했던 어머니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는 할머니를 그저 식당에서 일하는 늙은 아주머니로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는 할머니에게 혹시 이 근처에서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안 좋은 소문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미영 씨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미영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미소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철수 씨 부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직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소에게 아직 멀었다며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에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단계의 복수가 자신과 자식들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요. 이순자 할머니의 복수심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섰습니다. 자식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안겨줄 때라고 생각하셨죠. 미소 씨와 할머니는 다음 단계의 복수를 위해 철수 씨 부부의 약점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의 불법 허가 논란 외에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미소 씨는 밤낮으로 철수 씨 부부의 과거 행적과 재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 미소 씨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철수 씨 부부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들은 치매 노인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비리가 아니라 상습적인 노인 사기였습니다. 미소 씨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할머니에게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악랄한 짓을 저질렀다니.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소에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철수 씨 부부의 상습적인 노인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소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며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미소 씨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철수 씨 부부의 노인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던 철수 씨 부부가 사실은 노인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사회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들이 세상에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다니.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철수 씨 부부의 모든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결국 구속되었고 언론은 연일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을 보도했습니다. 한때 호화로웠던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의 식당에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에게 이제 다 끝났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후 곧바로 버렸을까? 그들에게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복수의 끝에서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요. 이순자 할머니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세상에 드러났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린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직후에 그렇게 잔인하게 버렸을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그런 고민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다고 말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린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철수 씨 부부가 할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유난히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의 질문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철수와 미영이 재산을 물려받기 전부터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주 물었고 특히 치매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심지어 할머니의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에 대해 걱정하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얼굴에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에게 혹시 그들이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빌미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혹은 요양원에 보내 재산을 관리하려는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미소 씨의 말은 할머니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거나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들어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병원 문 앞에 버려진 것은 그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배신감과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악랄할 수 있다니. 미소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제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녀는 비록 충격적이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에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에게 철수 씨 부부의 과거 행적을 다시 한번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할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철수 씨 부부의 과거 의료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수 씨 부부가 할머니의 치매 진단을 위해 여러 병원을 방문했고, 심지어 의사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이미 여러 요양원과 접촉하고 있었으며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법적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가 재산을 물려주기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료들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소나귀에서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벗어났는지 깨달으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재산을 미리 물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강제로 요양원에 보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만을 쫓는 악마 같은 존재들이었죠. 할머니는 미소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소에게 이제 자신은 정말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미소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에게 이제부터는 할머니의 삶을 살라며 자신이 할머니 곁에 항상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의 식당에서 계속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미소 씨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활기찬 나날을 보내셨죠. 할머니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족을요. 어느 날 할머니는 미소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잃었지만 이제는 미소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말씀이냐며 자신은 그런 것을 바라고 할머니를 도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소에게 너는 자신에게 자식보다 더한 존재라며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고 너라면 이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과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할머니의 유산을 받아 식당을 더욱 확장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할머니와 미소 씨의 이야기는 동네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씨의 곁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선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